자, 안녕하세요. 생활기초한자 강사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반갑고요. 이 강좌는 이제 생활기초한자라는 과목에 대한 맛보기 강좌 개념으로 이제 이 강좌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맛을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강좌 방식은 지금 제가 이제 판서 강의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온라인 강좌 이제 그 콘텐츠를 가지고 제가 찍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강의 그 방식 자체는 나중에 실제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실에서 판서 강의를 해 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내용 자체는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나중에 이러한 내용들을 강사가 판서 방식으로 강의를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생활 기초 한자라고 크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제 나중에 이 수업을 듣게 되면은 이 수업을 듣는 그 자료, 그러니까 교환이 되는 것을 제가 띄워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교재의 표지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보여드리면 이제 생활기초 한자라는 이 교재 표지가 되고, 좀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면은 이제 제 이름 써 있고, 여기다가 이제 성함을 써서 분실되지 않도록 여기 내용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이제 한자의 필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잘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필순을 우선 기초적인 내용을 이제 먼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필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한자를 공부하게 되면 꼭 해야 되는, 절대적으로 꼭 공부를 해야 되는 학습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수에 대한 또 개념을 학습하고, 이 부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 주셔야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한자 공부, 생활 기초 한자 하나하나 한자 공부를 하는데 이제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교재의 본문 부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활 기초 한자 500자를 제가 이렇게 보기 좋게 잘 구성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한자 하나하나를 해설을 해놨어요. 근데 이 해설을 해놨는데 이것들을 이제 읽으면서 공부를 해도 뭐 어려움은 없지만, 제가 이것들을 수업 시간에 이제 상세하게 판서를 해 가면서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판서에 그 칠판에다가 멋지게 크게 이렇게 써 드릴 거예요. 그럼 어르신들도 같이 따라 써보면서 이 한자에 대해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요게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요, 교재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500자를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서 구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500자 학습을 이제 정리가 된 부분을 넘어가면 이제 부록 부분이 있어요. 예, 이제 교재의 부록 부분인데, 부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록은 500자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색임표예요. 그러니까 색임표를 구성을 해놨는데, 잠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다가 앞에 한자 요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수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어떤 한자를 찾고 싶다, 그렇게 됐을 때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지을 작자라는 한자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쉽게 찾을 수가 없잖아요. 지을 작자라는 한자가 어떤 식으로 해설이 되어 있는지 요거를 공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지을 작자를 찾기 위해서 여기 번호가 앞에 달려 있잖아요. 이런 번호에 대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잘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24라는 요 번호를
잘 보시면 지을 작자는 뒤에 부록에 가나다 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을 작자 작으로 가볼게요. 자, 작으로 가봅시다. 자, 쭉 내려가서 여기 보시면은 지을 작자가 있죠. 여기 지을 작자 여기 24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4번을 이 한자가 지을 작이라는 한자가 24번 한자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여기 앞에 있죠. 여기 24번 요게 순서도 1, 2, 3, 4로 되어 있으니까 24번째 한자가 지을 작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록을 통해서 가나다 손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하면서 이 쉽게 그 본문 내용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록은요, 생활 한자어라고 되어 있는 부록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생활 기초 한자라는 공부 학습에 이제 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한자 낱글자 하나하나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어휘들, 무심코 쓰고 있는 그런 어휘들의 어원을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우리가 무심코 쓰고 있는 그런 한자어들 있죠? 그런 어휘들을 어원을 통해서 제가 그 강의를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깐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주제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물 관련 생활한자어라고 해가지고 8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뭐 낭패보다 그런 말 잘하잖아요. 그 다음에 낭자, 선열이 낭자하다 그런 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 그런 말 많이 하죠.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무심코 쓰고 있는 그런 어휘들이 이게 잘 보시면 다 재미있는 어떤 어원이 있고 고사가 있고 일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이런 어휘들을 구사해보자 라는 차원의 학습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교재가 이렇게 아주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맛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재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교재를 나중에 어르신들이 이제 지참을 하고 제 수업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남는 시간 동안 제가 한자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필순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맛보기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한자의 필순이라고 되어 있죠. 필순이 뭐예요? 필순, 한자를 쓰는 순서다, 순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볼펜이나 뭐 샤프가 없었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다 뭘로 썼어요? 그렇죠, 붓으로 썼어요. 붓으로 먹물을 이렇게 딱 찍어서 이렇게 딱 그 서예 글씨 쓰듯이 그렇게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글자 한자를 쓸 때 아무렇게나 맘대로 써서는 안 되죠. 분명히 뭔가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원칙, 그 쓰는 순서, 그것을 필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글이나 영어도 마찬가지로 필순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를 쓸 때, 영어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영어 처음에 공부할 때 알파벳 공부하잖아요. 그 알파벳 A 쓸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쓰잖아요. B 쓸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쓰죠. 이거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쓰면은 필순에 어긋난 거예요. 얘를 B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쓰면은 결과적으로는 A, B는 맞지만 필순에는 어긋나게 쓴 겁니다. 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무목을 써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게 필순에 맞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면은 둘 다 똑같은 나무목자는 맞지만 이것은 필순에 어긋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순을, 기본적인 한자의 필순을 알고 좀 그것을 손에 익히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필순 공부를 처음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본 강좌에 들어가면 제가 상세하게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오늘은 이제 맛보기 강좌니까 몇 글자만 같이 한번 이렇게 써보면서 아 필순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맛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내려가 보시고 여기 보시면은 한자 쓰기의 기본 순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선은 한자 쓰기의 기본 순서, 한자 쓰기의 기본 순서는 그 나누는 방식에 따라서 아주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압축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1부터 총 11가지로 지금 정리를 해왔는데 이것을 뭐 20가지로 정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요한 것만 뽑아서 뭐 7, 8가지로 압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기초 한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11가지 정도의 어떤 필순을 좀 알아두면 좋다라는 차원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잠깐 앞에 거 몇 개만 좀 하고 맛보기 첫 번째 강좌를 마치도록 할게요. 조금만 좀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인 것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써나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천자잖아요. 내천자 쓸 때 하나, 둘, 셋,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나가는 이 순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필순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렇게 쓰면은 필순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음심자 쓸 때도 하나, 둘, 셋, 넷,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나간다.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또 한번 이 필순을 하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순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떠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석삼자 쓰실 때 하나, 둘, 셋, 위에서 아래로 써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원자 쓸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지만 위에서 아래로 써나가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리죠. 그렇죠. 요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쓰지 말라고 애원을 해도 이렇게 다 쓰실 거예요. 그죠? 너무나 당연하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우리가 몸이 반응하는 그냥 그런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3번은 조금 달라요. 3번 같은 경우는 가로액과 세로색이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십자 쓰실 때 가로액 쓰시고 세로로 쓰는 게 맞아요. 요게 이제 맞는 것인데 이거를 혹시 세로를 쓰고 가로를 쓴다? 요거는 열십자는 맞지만 필순에는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와 세 겹칠 때는 가로 쓰고 세로 쓰는 게 맞다. 그래서 여기 우물정자라는 한자를 한번 보시면은 요거로 정리가 잘 될 수 있어요. 그 우물정자 쓰실 때 가로액 먼저 쓰시죠. 근데 위에서 아래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 둘, 가로획이면서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세로획이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셋, 넷. 1번, 2번, 3번이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적용이 되는 글자죠. 그러니까 우물정자 같이 한번 써볼게요. 한번 다시 써봅시다. 같이 지금 펜 한번 들어보시고 종이에다 같이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게 이제 가로획이면서 위에서 아래로 쓰고 세로획이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나간다. 그래서 1번, 2번을 같이 정리하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글자 우물 정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순 요 세 가지 말고도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또 나머지 필순들은 궁금하시죠? 그죠? 들어보고 싶죠? 들어보고 싶으시면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본 강좌를. 그래서 오늘 맛보기 강좌 그 필순에 대한 얘기 해드렸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강좌가 어떤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교재가 되는 부분을 제가 쭉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강좌 마치고 다음 강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